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에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아트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교습소 창업입니다. 교습소나 학원을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생각보다 해야 되는 절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쁠 거예요. 많이 바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가 계약입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교육청에서 서류 제출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교육청에서 허가가 났다면은 면허세를 납부하고 학원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세무소에 방문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만큼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 3주에서 2달까지의 시간은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 절차들이 하루 만에 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절차들이에요. 자, 제가 말한 7가지의 절차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가 계약. 이 상가 계약은요, 교육사업은 조금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무 데서나 이제 교육사업을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 2종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들이 제1종 근린생활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이 있어요. 우리 교육사업은 2종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게 1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종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화한다고 저는 조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가 계약을 할 때부터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하면은 나중에 번거롭게 고생 안 해도 될 거예요. 꼭 중요해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도 중요하죠. 근데 교육사업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의 명의로 상가를 계약을 하거나 부모님의 명의로 상가를 계약을 할 때는 나중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꼭 원장님의 이름과 동일하도록 상가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인테리어. 인테리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교육사업에서는 인테리어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미리 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육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지켜야 될 거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습소는 문을 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가구의 위치나 책상, 칠판 뭐 이런 가구들을 평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총 평수가 17평인데 가구를 제외한 평수가 총 14평이 나왔어요. 이걸 미리 감안해서 평수는 어떻게 이제 나올 건지, 그리고 교육청 법에 맞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미리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지역교육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해요. 저는 만약에 서울 사람이면 서울교육청, 수원 사람이면 수원교육청, 부산 사람이면 부산교육청, 이런 식으로 지역교육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방법. 소방법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상가가 교육청의 소방법이랑 맞는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소방법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상구, 화재 감지기,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왕관기는 있는지, 스프링클러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은 허가가 안 나와요. 첫 번째, 교육청 서류 제출.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제일 힘들었어요. 서류 제출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야 되는 거는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와 그리고 학원 원칙 서류,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학원 건축물 대장,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이렇게 세 가지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시설 평면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이 상가의 건물 소유자분에게 이제 요청하시면 돼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직접 이렇게 도안을 좀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학벌은 어디까지인지. 참고로 이제 교습소는 대학 이상은 졸업을 해야지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류가 통과되면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자, 감사를 나와가지고 평수를 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청 감사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가상계좌가 나올 거예요. 그 가상계좌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고 3만 원 이하로 보통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구청에 들려가지고 내가 면허세를 납부했다라는 내용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증명을 하고 나면은 영수증을 줄 거예요. 그 영수증을 들고 다시 교육청으로 찾아갑니다. 영수증 들고 가서 저 면허세 납부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역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랑 그리고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이건 교육청에서 발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서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지요. 자, 이렇게 절차를 다 마치면은 이제 원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에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